1m 앞만 본대요. 1m만 가보자가 에베레스트 오르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삶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 고민을 할 시간에 뭘 하는 게 좋은가 하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자기를 너무 들볶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보면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타 스님이란 분이 계시고요. 지금 저기 생전에 계십니다. 그 스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아하점, 아하선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좀 그 뜻이 깊은 불교 쪽에 나온 어떤 단어인가 싶었어요. 근데 강연을 하시는 걸 봤더니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고요. 일주일을 가로축에 잡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아하한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려운 아하가 아니었어요. 아하 하는 순간들. 그래서 일요일 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 또 아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하점들이 찍힐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하점이다. 근데 여기서 된장찌개 맛있는 거 정도는 난 아하는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저녁 정도는 돼야, 연봉이 2배 오르는 정도는 돼야 아하야 라고 생각을 한다? 아하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아하선을 여기 그은 사람은 일주일 중에 아하 했던 순간이 4개가 남죠.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 정도? 그럼 아하점이 6개가 남죠.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도 아하야 하면 일주일 동안 아하 했던 순간이 12개가 되겠죠. 이게 아하선 아하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스님들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하선을 0으로 맞추는 겁니다. 와, 거기서부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하선을 0으로 맞추면 첫 번째 아하가 뭐냐 하면요. 이게 용타 스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하가 아침에 눈을 뜬 거래요. 잤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이 떠진 거잖아요. 그냥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가 또 시작이 된 게 첫 번째 아하랍니다. 두 번째 아하는 숨을 쉬어본대요. 숨이 막히는 게 없네? 이게 두 번째 아하입니다. 창문을 열어봅니다. 박새가 울고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네? 이게 세 번째 아하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네? 이게 다 아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득도의 과정이겠구나. 아하선을 가능한 한 그 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라면 0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향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줬던 강연이었습니다. 그게 아하선 아하점 얘기였습니다. 올해 만 50인데 지금까지 업계에서 열심히 영업 업무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 영업은 업계 특성상 한 3, 4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미래가 너무 막막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동년배 분들도 많이 고민할 것 같고 많이 고민 중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작가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100세 시대 얘기를 하면요.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의술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려준다고 해놓고 우리의 노년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노년이 너무 길어요. 40대, 50대가 되면 이만큼 왔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할 시간에 뭘 하는 게 좋은가 하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충실한 하루하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나이가 40이 되었건 50이 되었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그 상태에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동진 작가가, 저 영화평론가가 했던 말인데 제가 책에 인용을 했죠. 인생은 대충대충 삽시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박영석 대장도 똑같이 했어요. 14자, 히말라야 14자 등정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베이스 캠프가 4,000 정도 된대요. 그 4,000에서 1캠프, 2캠프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저는 가보질 않았죠. 3캠프에서 캠프를 정리한 다음에 올려다 보면 아직도 1,000을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지 못해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오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터득한 방법이 올라가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거기를 안 본대요. 1m 앞만 본대요.
1m만 가보자가 안나푸르나나 에베레스트 오르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삶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요. 50을 넘어가면 나 50까지 살아왔어. 이게 지금 해발 7,000쯤 되겠죠? 이 정도 되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또 올라가야 되잖아, 지금. 체력은 떨어졌어. 20대 같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40, 50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에 올려다보고 하다 보면 더 힘이 드니까 1m 한번 보자고 했잖아요. 그 1m가 저는 충실한 하루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나? 내 조직에서 내가 한 이야기나 행동이 도움이 됐나? 내가 만약에 회의를 한다? 회의실 들어가서 내가 긍정적으로 뭐 기여한 게 있나? 내가 한 말이 저 선배는 또 왜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였나? 아니면 문제를 풀어주는 쪽에 도움을 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쓰는 것도 그렇죠. 킬링 타임이란 말을 하잖아요. 킬링한 타임이 많을수록 미래는 불확실해질 것 같아요. 저도 킬링 타임 합니다. 킬링 타임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진짜 시간을 킬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2시간이 킬링하는 2시간이었나? 아니면 내가 성숙하는 2시간이었나? 이 합들이 모여서 결국은 내가 될 테니까. 나폴레옹이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결과다. 중요한 말이죠. 근데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니 5년 후에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에 가 있으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하죠.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딸에게 따뜻한 시선을 한번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딸이 20대 된 다음에 아빠 그때 그 시선이 너무 따뜻했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한테 보람을 준다면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젊은 분들 계시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가는데 좀 자기를 너무 들볶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 기성세대입니다. 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젊은 사람들을 너무 들들 볶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부터 더 좋은 중학교 가야 돼, 더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돼, 더 좋은 직장 취업해야 돼, 더 좋은 월급 받아야 돼.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래. 어떤 야구선수가 했던 멋진 말이지만 우리 사회 젊은 사람들을 고문하는 고문도구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고 행복도는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투지는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왼손에 들고요. 오른손에 박목월의 문장 하나 들고 다니자는 얘기를 합니다. 박목월의 문장 중에 뭐가 있냐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요. 닿지 않는 것은 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시를 썼어요. 내가 그 대학을 기필코 가야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니까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줘서 그 대학에 보내주지 않아요. 노력은 하자.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자. 이혜령 선생이 옛날에 했던 말이죠. 베스트 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온리 원이 되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큰 차이죠. 베스트 원이라는 건 다 줄을 세우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그렇죠. 서울대, 스카이, 인서울 다 줄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답이 있을 뿐이 그러니까 온리 원이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의 우선순위가 궁금하다고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눈앞에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똑같은 게 될 겁니다. 지금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기자가 묻습니다. 요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달라. 톨스토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인터뷰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들이다. 궁금한 점이 점점 살면 살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하는 걸 오늘 작가님을 통해 알았지만 큰 맥락, 그러니까 큰 흐름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젠다를 가지고 있는 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미 좋은 겁니다. 그 질문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 인식조차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 화두를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은 자기가 찾아야겠죠. 저는 뭘 추천드리냐 하면 스마트폰을 끄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인생이 뭐지?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라는 생각은요,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안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데미안인데요. 데미안의 첫 문장은 이겁니다. 나로부터 솟아나오는 것, 나는 그것을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인가가 데미안의 첫 세 줄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나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개떼가 지금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돼요. 계속 검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인스타를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정보 알아야 되고 계속 바깥에서 오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그냥 멍 때리려고 해보세요. 멍 때려보거나 한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올라오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질문하신 분 박수 한 번만. 제가 따로 박수를 부탁드린 것은 큰일 하셨습니다. 우울증이요, 꽤 많아요. 각자가 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저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저 질문을 하신 건 한 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박수를 부탁드렸던 거고요.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질곡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8단어에 썼던 건데, 보왕산매론에 나온 내 몸에 병이 없길 바라지 마라.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나의 친구들과 갈등이 없길 바라지 마라. 이걸 기본값으로 잡고 가자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은 다른 존재들과의 합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른 존재들과 다른 상황들은 그냥 객관적이거든요. 그 상황과 그 존재들과의 기량작용이 인생인데 어떻게 그 존재들과 그 상황들을 내가 다 만지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기본값으로 잡고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 이런 일이 또 온 거구나. 자, 이번에도 뚫고 가보자. 1m 앞만 보고 가보자. 그럼 길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앞길에 힘듦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밀란 쿤데라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십니까? 무의미의 축제입니다. 쿤데라를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쿤데라의 답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 사느냐? 그것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축제입니다. 이건 축제입니다. 천상병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안기부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애도 못 낳게 불임되고 고문 후유증에 돈도 없고 그냥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귀천이란 시에서 죽고 나면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한 삶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그 많은 다른 가능성들에 생각나지 않으세요? 쉽게 그냥 수억 개의 정자라면서요. 난자 하나를 향해서 정자들이 달린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달려서 정자 하나가 난자에 닿는다고 해요. 나머지가 하나 뺀 나머지 정자들은요, 다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닿고 싶었겠죠. 못 닿았잖아요. 이들의 꿈을 네가 실현해 줘가 지금 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 됩니까? 4살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축복이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내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광고 기획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웃풋을 내거나 하고자 할 때 표현할 기회도 없을 때도 많고 또 어떻게 피출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아서 가장 그 아웃풋을 내시는 적용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집어넣는 거에서 중요한 건요, 울림판을 키우는 거거든요.
정보를 많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용량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이고요. 감동받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동의 울림판을 키우려고 광고 창작을 하신다고 하니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게요. 광고만이 아니라.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울림판이 커야 돼요. 똑같은 책을 읽고 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많아야 돼요. 갑자기 그냥 무릎에 힘이 쫙 빠져보거나 소름이 돋거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울림판을 키우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얘기 하셨잖아요. 그 아웃풋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나이를 잘 모르겠지만 한참 젊으신 분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힘들 거예요. 저도 아웃풋을 내고 싶었어요. 그 나이에. 제 아웃풋을 들어준 것은 막걸리통이랑 찌질한 제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고주한테 가요? 그럼 광고주가 또 실패해요. 내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이런 세월이 깁니다. 길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아까 마이크가 제 손에 안 잡혔다고 했을 때요. 그거 어떻게 살았냐? 그 마이크에 신경을 쓰지 말고 내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 내 몸 안에 축적하고 있나? 울림판이 커졌나? 아,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소름 돋는 순간이 많아졌나? 아, 내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가는 쪽 일방통행이에요. 나이가 안 들어가는 쪽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으면 어쩌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어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싫으면. 나이가 들어가는 걸 기필코 좋아해야 합니다. 한데 지금 말씀처럼 20대 감흥이 떨어지고 뭐 체력 떨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니 좋아지려면 좋아지는 것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제가 찾은 게 뭐냐 하면요, 눈입니다. 20대는 아무 감흥이 없이 봤던 어떤 장면, 대나무, 지금은 햇살이 이사를 갔어요. 그 대나무 잎에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러면서 가야금 캐논이랑 리듬을 맞추더라고요. 이거를 40대에는 못 잡았습니다. 20대에 부모님들이 봄꽃 보러 간다 그러면 매년 피는 꽃 뭘 보러 간다고 난리야.가 박웅현입니다. 지금은 2월 15일이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용타 스님 얘기로 다시 가네요. 이게 숨이 쌍괄인가요? 아침에 눈을 떴고 박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박새 소리가 저게 박새인지 무슨 참새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늘리는 게 나이가 들어가는 걸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40대의 박웅현보다 50대의 박웅현이, 50대의 박웅현보다 60대의 박웅현이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까지 10년 전에는 이 바람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그러니까 늘 거기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아 행복의 원천으로 삼는 게 삶이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